쿠팡 총무회장, 외국인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고 통역 문제로 신경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정작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핵심 인물은 또 불참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수십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고 대신 내세운 임시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이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출 12조 8천억, 영업이익 50% 폭증,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 주변으로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고 노조를 막으려는 내부 문건이 폭로됐으며 공정위는 여러 건의 제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출은 역대급인데 이미지는 바닥을 치는 이 기묘한 상황. 쿠팡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이 약 12조 8,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245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50% 이상 늘어났거든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숫자를 뽑아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로켓 배송이 만들어낸 물류 혁신, 로켓 프레시로 확장한 신선식품 영역, 그리고 로켓 그로스를 통한 셀러 생태계 확장까지 쿠팡은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현실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는 비관론이 팽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쿠팡이 단순히 매출만 늘린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동시에 잡았다는 겁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매출을 늘리려면 마케팅비와 물류비를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면 이익이 깎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이 딜레마를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쿠팡의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이름, 연락처, 주소, 구매 내역까지 민감한 정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남짓인데 3,370만 명이면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죠.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막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는데 정작 그 데이터를 지키는 보안에는 얼마나 투자했느냐는 거죠. 매 분기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보안 인력과 시스템에는 과연 얼마를 썼는지 이런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유출 사고가 쿠팡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로켓 배송의 편리함, 와우 멤버십의 혜택, 이런 것들로 고객 충성도를 높여왔는데 정작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에서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아무리 배송이 빨라도 내 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면 과연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충분히 큰 타격인데 쿠팡에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헤르메스 문건이라고 불리는 내부 문서가 공개된 건데요. 이 문건에는 쿠팡이 배송기사들의 노조 결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쿠팡맨과 쿠팡친구로 불리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만들면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예 운송 조직과 리테일 조직을 분할해서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노조 설립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조직을 쪼개서 노조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 문건이 알려지면서 쿠팡의 성장 서사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겉으로는 혁신과 고객 만족을 외치면서 뒤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든 제한하려 했다는 거죠. 특히 쿠팡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 대응 문건까지 나오니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규제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건의 제재를 동시에 심의 단계에 올려놓았거든요. 입점 업체들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의혹, 와우 멤버십을 끼워 팔게 한 의혹,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의혹 등이 한꺼번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40조 원대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이 되다 보니 그만큼 감시의 눈도 많아진 거죠. 과거에는 스타트업이나 도전자의 이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면피가 됐는데 이제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공룡이 되어버렸으니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쿠팡의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이야 돈으로 때우면 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쿠팡이 그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인데 이제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로켓 배송도 경쟁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쿠팡만의 전유물이었던 빠른 배송이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물류 역량을 강화하면서 쿠팡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CJ 대한통운과 협력을 강화했고 SSG닷컴과 컬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배송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한때 쿠팡이 독주하던 배송 시장이 이제는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쿠팡이 구축한 물류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따라잡힐 수준은 아닙니다. 전국에 깔린 물류센터, 자체 배송 인력,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수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 쿠팡의 프리미엄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와우 멤버십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쿠팡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대만에 진출한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켓 배송 모델을 대만에 이식해서 제2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초기에는 빠른 배송으로 대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물류센터 건설, 현지 인력 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매출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쿠팡이 국내에서 흑자 전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생각해보면 대만에서도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죠. 더구나 대만 시장은 국내와 환경이 다릅니다. 경쟁 구도도 다르고 소비자 행동 패턴도 다르고 규제 환경도 다르죠.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쿠팡의 해외 확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자원만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기업이라는 거죠. 수천만 명의 구매 패턴, 검색 기록, 배송 주소, 결제 정보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쿠팡 서버에 쌓여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지, 어느 물류센터에 재고를 배치할지, 어떤 시간대에 배송하면 효율적인지 등을 결정하는 거죠. 쿠팡의 경쟁력은 결국 이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데이터가 대규모로 유출됐으니 회사의 핵심 자산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이미지 타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피해 보상, 보안 시스템 재구축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후속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게다가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월 4,990원을 내면 로켓 배송 무료, 로켓 프레시 무료 배송, 쿠팡 플레이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멤버십 수익이 쿠팡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핵심이죠. 문제는 이 멤버십 모델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끼워 팔기 의혹인데요.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멤버십 가입을 사실상 강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로켓 배송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십에 가입해야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쿠팡 플레이도 딸려오는 구조니까요. 만약 공정위가 끼워 팔기로 판단하면 멤버십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의 수익 모델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와우 멤버십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안정적인 구독 수익이 감소하고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밤새 일하고 하루에 수백 건의 물건을 배달하며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일하는 구조였거든요. 몇 년 전에는 과로사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이후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배송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존 배송 기사들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헤르메스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보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듯한 내부 문서가 드러났으니 쿠팡이 과연 진정으로 배송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입점업체들과의 관계도 쿠팡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입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수만 개의 중소 판매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의 갑질에 시달린다는 불만을 토로해왔거든요. 광고비 부담, 수수료 인상, 검색 노출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쿠팡이 잘 팔리는 상품을 발견하면 자체 브랜드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서 기존 판매자의 매출을 빼앗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카피캣 논란인데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쟁 상품을 만드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죠.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광고비 부당 수취건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입점업체들이 쿠팡 내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광고비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의 OTT 서비스인데 넷플릭스나 티빙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손흥민 다큐멘터리나 SNL 코리아 같은 독점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OTT 시장이 치열한 출혈 경쟁 중이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연간 수조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고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과 스타워즈를 앞세우며 국내 플랫폼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이 싸움에서 쿠팡 플레이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쿠팡 입장에서 쿠팡 플레이는 와우 멤버십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쿠팡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신뢰가 무너졌고 노동 문제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으며 공정위 규제로 사업 모델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경쟁자들의 추격까지 더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쿠팡의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이 정도 악재를 맞으면 실적도 같이 곤두박질 치는데 쿠팡은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그만큼 쿠팡이 구축한 플랫폼 파워가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좋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실적은 과거의 투자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현재 터지고 있는 위기들은 앞으로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쿠팡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쿠팡이 구축한 물류 인프라와 데이터 역량이 워낙 강력해서 웬만한 위기는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쿠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설이 돌았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거든요.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규제 환경이 과거와 달리 플랫폼에 엄격해졌으며 경쟁자들의 추격도 본격화됐다는 거죠.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묻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쿠팡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성장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성장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쿠팡이 과연 성장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위기 서사에 압도당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